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314억짜리 국제 테니스장, 396억짜리 바둑 전용 경기장, 이 두 사업 모두 의정부 시가 역점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그럴 때마다 의정부 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행안부 심사에 가로막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30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장. 사방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이 테니스장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시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각하여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에 피해가 크신 시민들께 스포츠를 통해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후 논란이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470억짜리 테니스장 건립에 이어 이번엔 바둑 경기장까지. 시가 특정 종목만 지원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96억짜리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이 논란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세금 낭비다. 저희들이 지금 축구인은 지금 바둑 인구보다 테니스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지역 경제나 의정부의 위상이나 가치를 높이는데 정말 이걸 기여하는. 이번에도 설전은 반복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두 사업 모두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완공 일정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행정안전부 심사에 가로막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국제 테니스 경기장과 바둑 전용 경기장 등의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의정부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안병용 시장은 정부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 정부의 지방 분권화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초에 다시 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지역 시민단체들은 행안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 시장이 애초에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결과라며 시민 모두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재검토 결정에 따라 안병용 시장은 본인의 남은 임기 중에 두 사업이 착공되는 모습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의정부시의 스포츠정책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버드나무 포럼 구진영 이사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행안부가 의정부시의 국제 테니스장 건립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의정부시는 수정부원에서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15번, 16번 심사를 받는 예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제 테니스장을 짓겠다고 하는 부지의 3분의 1 정도가 사유지고 또 이제 이 부지의 딱 정가운데가 사유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제 진행하려고 해도 안 될 거고요. 또 이제 이 국제 테니스장 조성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제 왜 이 테니스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수치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테니스장을 짓는다고 해서 국제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시가 이제 100번, 1000번 신청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아마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정부시가 이처럼 야심차게 추진해온 스포츠 정책들은 도시 경쟁력이 이배제하게 되고 그 기여도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1년에 이런 큰 사업들에 불신을 갖게 된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2016년에 의정부가 UN 사무국 유치하겠다 하면서 이제 조례까지 만든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10년째 뽀로로 테마파크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말만 하고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마 바둑 경기장도 이런 선례에 따라서 지금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불신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의정부시는 스포츠 정책 사업들을 포기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정부 시민들이 이제 정치인의 막말과 불통 행정 때문에 이제 인내한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임기 내에서 더 이상의 새로운 사업,
이게 무리한 사업 등을 무능하게 추진하지 말고 이미 벌여놓은 사업, 그리고 약속했는데 안 지킨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민들이 항의해서 의정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의정부시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태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테니스장이나 바둑 경기장 등의 무리한 사업 하지 마시고 약속했는데 안 지킨 이러한 사업부터 진행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셔서 다음번 시장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의정부시 전체 이익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진영 이사였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경기도와 국가보훈처, 연천군은 지난 27일 국립연천현충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과 대전에 이어 세 번째 국립현충원인 연천현충원은 오는 2025년까지 연천군 대광리 일대 93만 제곱미터에 5만 기의 봉안시설 규모로 건립됩니다. 양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부동산 포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9월 양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은 1,057건으로 전달 192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평형별로는 60에서 85제곱미터가 949건으로 가장 많고 60제곱미터 이하는 94건, 85제곱미터 이상은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의정부시의 아파트 미분양은 70건으로 전달 100건에 비해 30% 줄었습니다.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파주 등 3곳에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민간 배달앱의 높은 이용 수수료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이용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파주의 한 중국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밀려옵니다. 주문을 확인한 주방에서는 음식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만들어진 음식은 잠시 뒤 도착한 배달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동안 민간 배달앱을 통해 들어오던 주문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배달특급을 통해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을 통해 최고 13%의 수수료를 지급했던 상인들은 공공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1%의 저렴한 수수료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가게의 경우 배달앱 수수료로만 한 달 700만 원가량 지출하면서 부담이 컸지만 배달특급 서비스로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전체 매출의 7% 정도가 수수료나 카드 수수료를 빠져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직원들은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거의 1% 정도 되면 저희는 쌍술 들고 환영하죠. 근데 이게 체계가 잘 잡혀가지고요. 그냥 활성화가 됐으면 저희는 좋죠. 공공배달앱 등장으로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달특급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화폐를 충전하면 10% 선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지역화폐로 배달특급을 이용하면 5% 할인 쿠폰을 받게 됩니다. 결국 배달특급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 경기도 배달앱은 일단 소상공인들한테 수수료가 낮아서 도움이 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용자도 경기도 지역화폐로 결제를 하면 5% 할인이 되는 쿠폰을 받아서 소상공인한테도 좋고 저희 같은 사용자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주식회사는 경기도 의회 요청에 따라 당초 2%의 수수료를 1%로 낮췄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함인데 계획보다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만큼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회와 같이 수수료 인하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수료 인하로 단기 적자가 우려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보며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매출 확대에 따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파주와 오산, 화성 등 3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3개 지역에서 4,800개의 가맹점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내년 하반기까지 27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배달앱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대형 민간 회사에 맞서 공공 배달앱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요. 경기도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뇌병변 장애로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최대혁 씨. 오랜 병원 생활에 지쳐 퇴원했는데 막상 돌아온 집에서는 현관문조차 혼자 열 수 없었습니다. 우울감만 커져가던 차에 도움이 된 건 경기도의 주택개조 지원입니다. 휠체어를 탄 상태로 현관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자동문으로 교체했습니다. 또 도배와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샌드위치 패널 등 맞춤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집안의 닫힌 공간에서 내 마음도 닫혀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자동문을 통해서 제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제 마음도 개방이 되듯이 일단 우울감이 많이 사라졌고요. 경기도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전 손잡이나 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수리, 도배 등 이용자 맞춤형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만 당초 목표치를 웃도는 125호를 준공. 이용자의 89%가 만족한다고 답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할 예정. 오는 2022년까지 800호를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정부시 재난 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내년 예산을 총 1조 2,690억 원 편성했으며 예산안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소결핵병이 유행하고 있어 농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근 경기 북부 지역 18개 농가에서 소결핵병이 발생했다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연천과 파주 지역 농가라고 밝혔습니다. 소결핵병은 법정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사람도 감염 가능한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소결핵 발생률은 지난 2018년 0.3%였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는 2.44%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 북부 동물위생시험소는 유통되는 우유의 경우 살균 작업을 거쳐 소비자가 소결핵균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정읍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전북산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화된 긴급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더 이상 추가 확산을 초기에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도는 우선 지난 1일부터 정읍시 등 전북 지역에서 생산한 닭과 오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종란과 분뇨 등 금산물에 대한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전통시장 26곳을 대상으로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을 금지하고 판매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네, 기다리던 버스가 정류소를 지나쳐버리는 무정차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경기도가 이런 버스 무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구영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원칙적으론 노선 내 모든 정류소에 멈춰서 승객을 태워야 하는 버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정류소에서 기다리는 승객을 못 보고 지나치는가 하면 승객 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무정차하고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함은 승객 몫입니다. 승객이 많든 없든 정해진 정류장에는 정차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기사님이 못 보시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없다고 그냥 지나치시거나 그래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경기도가 이런 버스 무정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 시험 운영에 들어갑니다. 승객은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폰에서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탑승 희망 노선을 검색해 승차벨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기다린다는 정보가 자동으로 보내집니다.
승차벨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하며 다른 버스를 탑승할 경우엔 기존에 신청한 승차벨을 취소한 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승차벨로 승차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무정차할 경우엔 경기버스 정보 앱을 통해 무정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2월까지는 무정차가 집중 발생하는 시내버스 10개 노선을 대상으로 1차 시험 서비스를 운영하고 21년 2월까지는 89개 노선을 대상으로 2차 시험 서비스를 시행하여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시험 운영하는 시내버스 승차별 서비스. 경기도는 내년 3월부터 이 서비스를 경기 지역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주TV 구영슬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홈케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합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임승관 공동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치료 병상 확보 속도보다 확진자 발생이 앞설 수 있다며 2차 유행 때 운영했던 홈케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홈케어 시스템은 의사와 간호사가 하루 한 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위급성이 파악되면 병상을 우선 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는 국방어학원에 생활치료센터 한 곳을 추가로 개소해 확진자 발생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고액 체납자의 미사용 수표를 추적해 2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은행 수표 발행 후 미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100여 명이 미사용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벌여 수표와 현금 채권 등 1억 7,700만 원을 징수했으며 1억 원이 넘는 명품 시계 7점을 압류했습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90여 명에 대해서도 가택 수색을 벌여 체납 세금을 징수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한탄강 종합발전 추진단은 한탄강의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계기로 시군이 힘을 합쳐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를 발굴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운영됩니다. 추진단은 행정 2부 지사를 단장으로 하며 균형발전 기획실장이 부단장을 맡고 포천시, 연천군,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이들은 한탄강을 중심으로 인프라 조성, 관광 활성화 등을 발굴하고 내년 3월까지 한탄강 종합발전 비전 및 전략 수립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동두천과 연천은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의료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광혁 의원은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양주와 연천은 의료시설 부족과 전문의 확보 부족으로 의료 공백과 재정 부담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은 공공병원이 아니지만 의료기관 부족에 따른 응급실 운영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적자가 발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두천과 연천은 접경지역과 미군부대 주둔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의료 지원 사업을 공모해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천군이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에 앞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연천군 홈페이지 주정차 메뉴에서 가입하거나 지역 경제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천군 관내뿐만 아니라 한 번 가입으로 동일 생활권인 양주와 의정부, 동두천과 포천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확정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저희 헬로TV 나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